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자,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앓고 있는 그런 골관절염, 그 중에서도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제가 봤을 때에는 임상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임상에 통과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을지,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이제 TGC라고 해서 코오롱 인보사를 TGC라고 합니다. 이 코오롱 인보사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통해서 무릎의 골관절염을 치료하고자 하는 약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 투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임상 3상 투약 완료가 되었고 이제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아마 2026년 6년 중순쯤에는 이 결과 발표가 날 거예요. 그 전까지 코오롱 티슈진 측에서는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고, 그리고 갖가지 기관들에서 투자에 대한 그런 문의를 해오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3자 배정 혹은 코오롱 측에서 한 번 더 자금을 내는 정도의 그런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외부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오는 것인데 유상증자와 별반 다를 바 없지 않느냐, 그럼 주가는 폭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바이오 기업들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 기업의 대부분은 임상에 통과되면 대박, 통과되지 않으면 쪽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FDA에 통과되느냐 마느냐는 그 누구도 몰라요. 코오롱 티슈진 회장도 모르고요. FDA 담당자도 아직은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3자 입장에서 수백억, 수천억에 달하는 투자금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단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것이고, 내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임상에 통과될 것이고, 임상에 통과될 때 해당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이오 기업은 외부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때, 투자를 지원받을 때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는 메지온이 있을 수 있겠죠. 메지온 같은 경우도 예전 3자 유상증자를 받았죠. 500억 정도 받은 이후에 주가는 한 2배 이상, 3배 정도, 3배 이상의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죠. 지금 보시면 이 당시에 외부 자금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다이렉트로 3배 정도 쏜 이력이 있는데, 그만큼 개인들의 자금이 아니라 외부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바이오 제약에서, 특히 불확실성이 큰 바이오 제약 업계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따라서 제가 봤을 때에는 코오롱 티슈진도 머지않아서 이제 자금 조달이 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코오롱 측에서는 코오롱 티슈진에 1,000억 원 이상, 1,000억 원을 훌쩍 넘기는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임상을 그만큼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른 바이오 기업들에 비해서 대주주 비중이 매우 높아요. 보시면 67%가 대주주 비중입니다. 여타 바이오 기업들, 특히나 임상에 대해서 한번 고꾸라진 적이 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이 지분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10%를 갓 넘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사실 지분을 팔면서 임상에 대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는 대주주도 임상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점치지 못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일단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라도 일부는 매도하고 현금을 챙기자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사실 코오롱 티슈처럼 그런 식으로 임상이 한번 실패했다던가 혹은 고꾸라진 경우에는 상당한 지분 희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코오롱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분율이 67%, 코오롱 티슈진에 들어간 현금만 1,0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주주 차원에서, 대주주 차원에서는, 코오롱 그룹 차원에서는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가, TGC가 임상에 통과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는 것이고, 통과됐을 때 이쪽 시장에서 매우 빠르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지분을 희석시키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코오롱 측에서의 그런 투자금이 들어간다거나 혹은 제3자의 투자금이 들어갈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유의미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코오롱 티슈진이 어떤 식으로 해서 임상이 한번 고꾸라졌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코오롱 티슈진이 임상에 실패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는 코오롱 티슈진 인보사가 임상 3상까지 통과가 되면서 이미 시판까지 되었던 약품입니다. 이미 시판까지 되었던 치료제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골 유래 세포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임상에 통과될 때까지 하더라도 연골 유래
유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신장 유래였다. 신장 유래였다는 것을 밝혀지면서 식약처에서는 판매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보시면 거래 정지가 되었고 이때 당시에 상장 폐지될 뻔했어요. 시판이 되고 잘 팔리고 있었던 약품이 갑작스럽게 시판이 금지가 된 거예요. 한국에서 말이죠. 이로 인해서 15만 원에서 주가가 뭐 만 원대까지 급전직한 것이고 이제서야 거래가 정지되기 전 수준까지 주가가 간신히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한 2년 반 동안 내부 감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골 유래 세포인 줄 알았는데 신장 유래 세포였다고? 심지어 한국에서는 출시가 금지됐다고? 그럼 FDA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왜냐면 미국에서도 임상을 진행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2년 반 동안의 감사를 통해서 문제 없다라는 처분을 받고 그대로 임상을 진행하게 한 거예요. 이에 따라서 3상에 대한 투약 완료가 올해 7월에 완료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투약 완료되었고 경과를 지켜봄으로써 안정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볼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한국에서 임상 통과가 되었고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도 임상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운 국가입니다. 매우 보수적인 국가예요. 이런 국가에서 통과가 되었고 심지어 시판이 되면서 갖가지 후기들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기업들을 분석할 때 만약에 가능한 기업들 그러니까 후기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후기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다 살펴보는데 후기가 매우 좋아요. 후기가 매우 좋습니다. 이미 이게 시판 금지된 지 3년이 넘었어요. 한 4년? 5년 차 되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인보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코롱 티슈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이게 출시 그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임상에 통과되느냐 가장 쉽게 설명드려서 이제 골관절염 진통제로 임상에 통과된 거예요. 그리고 효과는 2년. 그런데 말이죠. 이미 시판이 금지된 지가 3년, 4년, 5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인보사 투여를 받은 환자들이 아직까지도 통증 완화 효과가 있다라고 후기에서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분들 혹은 지인들 혹은 본인도 한 번 더 맞고 싶어서 인보사를 찾는 글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진통제라고 한다면 아무리 길어봤자 2년, 그래봐야 3년이에요. 이 이후로는 약효가 완벽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통증 완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근본적인 치료제 디모드라고 합니다. 이 디모드의 역할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골을 재생시켜준다. 이러면 대박이겠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염증을 심화되는 것을 완화시켜준다. 혹은 이제 중지시켜준다. 이 정도의 효과만 나오더라도 디모드의 그런 칭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디모드의 칭호를 얻은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골관절염 치료제는 전무하고요. 그 전에 뭐 일라일이라던가 뭐 화이자 이런 기업들이 도전했었는데 다 실패했어요. 네, 실패를 했었고 따라서 만약에 코롱 티슈준이 이번에 임상이 통과가 된다면 이제 글로벌 독점 약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3일제약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바이오스 플라이스 같은 경우도 디모드를 목표로 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일단 1회 투약 시에는 임상 실패했습니다. 임상 3상에서 실패했어요.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특히나 이런 디모드에 성공하더라도 일단은 바이오스 플러스 같은 경우는 통증 완화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염증이 심화되는 거예요. 염증이 퍼지는 것을 좀 막아줄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디모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통증 완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죽겠는데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이런 수준의 통증을 겪고 있는데 통증 완화 효과가 없다? 이거는 거의 무의미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물론 다회 투약 시는 다를 수 있다고 해서 여전히 임상을 진행 중인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바이오스플라이스의 리오12벤트가 먼저 통과가 될 경우에는 한국의 3일 제약이 대박이 나겠죠. 아니 한국판과 독점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관절염 환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시장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 뭐 항암시장이라 해봤자 10조 원을 간 넘는 수준이에요. 아무리 큰 항암시장도 10조 원을 간 넘는 수준인데 단일 제품으로 말이죠. 단일 그런 병명으로서는 그런데 골관절염 치료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만 10조예요. 네,
미국에서만 10조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메가버스터, 메가 블록버스터급의 신약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시가총액은 여전히 최소 10조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시가총액은 1조 원대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충분히 좀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 그 전에 식약처에서 금지를 때렸던 약품이고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수준입니다. 기관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리포트 한 줄도 나오고 있지 않고 언급 자체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임상까지 이제 삼상 인상에 대한 투자까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기대감이 서서히 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제3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경우에는 매지온이 3배 정도를 다이렉트로 샀던 것처럼 그 당시에 저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었죠. 굉장히 큰 수익을 냈습니다. 3자가 그만큼 바이오 제약 기업에 투자금을 넣는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코롱 티슈즌도 이제 코롱 티슈즌 측에서 투자금을 받을 것이다. 받는데 코롱 측에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제3자처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밝혀지고 있는데 그 어디든지 거기에 투자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결국 이쪽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정도 되지만 시장 규모가 미국에서만 진통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장 규모만 5조 이상이라는 점. 만약에 디모드 효과, 치료제 효과까지 낸다면은 최소 7, 8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미국에서만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영업이익률을 극 보수적으로 잡아서 매우 보수적으로 잡아서 50% 정도만 영업이익률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최소 2조 이상, 2.5조 이상의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된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신뢰성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주가에는 큰 폭으로 좀 오를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코롱 티슈즌에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나 코롱 티슈즌은 투자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진통 효과만 나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그래 디모드가 좀 어렵지 디모드 어려우니까 진통 효과만 난다 쳐도 임상에 통과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의구심이 될 수 있겠지만 진통 효과만 나도 통과가 된다니까요. 네, 한국에서 통과가 됐었고 미국에서도 통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디모드까지 효과를 낼 경우에는 그야말로 대박 제품 메가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그런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다른 진통제 있냐 없냐 이게 관건인데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통제가 없습니다. FDA 통과를 하고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는 진통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하이루론사연, 뭐 파마리서치의 뭐 콘주란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도 효과가 미미해요. 그냥 FDA 통과도 안 됐고 그냥 미미한 효과, 그냥 심리적인 효과 정도만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투여하는 일을 막아버렸어요. 아예 보험에서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콘주란, 그러니까 하이루론산을 통한 관절염에 대한 진통제에 대해서 보험 효과, 그러니까 보험 적용을 시켜줬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까지만 적용을 시켜주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시켜주지 않는다. 연간에 1회까지만 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약효가 작기 때문에 약효가 드라마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고 이미 TGC, 코롱 인보사 같은 경우는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투여를 받아왔고 엄청나게 많은 후기들이 있고 그 중에서 부작용이랄 것이 딱히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진통제, 진통 효과로서는 이미 입증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 임상 2상 데이터나 한국의 3상 데이터, 통과돼서 3상 데이터만 보더라도 이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메리트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근본적인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미국에서만 최소 8주 이상의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뭐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보고 임상이 통과가 되고 수많은 그런 후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에도 꽤나 좀 유의미한 그런 이슈들이 있는 것이고 특히 코로나 치중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만 임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뭐 중국 이런 뭐 노이즈가 낄 수 있는 국가들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HLB와 같은 그런 노이즈가 끼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생산 공장 같은 경우도 중국 기업들이 안 껴 있습니다. 론자가 담당해서 합니다. 따라서 생산 시설 같은 경우도 노이즈가 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상 3상에 통과만 된다고 하더라도 생산이면 생산, 아니면 임상 데이터면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이즈가 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이오스 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통증 완화 효과가 없고 이미 일회성 투약에서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가총액이 코로나 치중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5배 이상이 커요.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소외되어 있어서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고 만약에 신뢰성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뭐 자금 투여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 에로, 뭐 기술 수출, 혹은 다른 빅파마들과의 그런 마케팅 홍보 협력 이런 것들만 좀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유의미한 그런 주가 향상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 매수매수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릎 골관절염에 대해서 통과가 될 경우에는 시장을 기하급수적으로 넓힐 수가 있어요. 어떻게 넓힐 수가 있겠느냐? 자, 무릎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관절, 고관절, 그리고 뭐 척추, 뭐 손 이런 쪽으로까지 임상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고관절 같은 경우도 이미 임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뭐 척추 같은 경우도 이미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무릎에서 통과가 됐으면 고관절, 척추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특히 척추 같은 경우도 대박 시장이죠. 매우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 세계 최초로 이 시장을 장악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면, 혹은 바이오스플라이스가 만약에 임상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두 개 약품 정도가 이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한들 상당히 큰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봤자 두 개 정도 기업, 만약에 바이오스플라이스가 다회 투여를 통해서 통증 완화는 입증을 못했지만 그래도 다회 투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입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삼일제약도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코롱 인부사가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만큼은 이제 바이오스플라이스 리어시비빈트가 납품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독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삼일제약이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삼일제약의 시가총액도 한번 보자면 소형주예요. 삼일제약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1,900억 정도, 2,000억에 채 안 되는 그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바이오스플라이스, 코롱 티슈진 외에는 이미 다 임상을 실패했거나 중지된 상태에서 이 두 개 기업 정도만 좀 팔로우하면서 따라가게 되면, 특히 코롱 티슈 같은 경우는 바이오스플라이스에 비해서 시가총액도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정도의 트리거가 선다면 상당히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만 봐더라도 저는 꽤나 유의미한 그런 방법들이, 유의미한 그런 시기가 좀 다가올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롱 티슈진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본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필레스 산업 멤버분들 모집하고 있죠. 제 모든 것들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도제식으로 교육해드리는 멤버십이고, 현재 선착순 3명 남았습니다. 두 분이 오셨고 선착순 3명 남았어요.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필선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